68세 늦깎이 고등학생 변희우. 문학도를 꿈꿨던 어린 시절.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는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진학을 해야만 내가 소설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복 입고 학생들이 진학하면 괜히 마음이 설레이고 많이 부러웠는데 부러워도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서도 놓을 수 없었던 공부에 대한 꿈. 그는 68세의 나이에 고등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우리 후배더라고요. 선생님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내가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씩 다가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생마다 말을 한 번씩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 힘든 공부도 즐겁게 하면서 학창 시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한을 풀었고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졸업해야죠. 반드시 졸업하고 건강만 허락하면 문창과를 나와 문학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만학의 꿈, 변희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변희우라고 합니다. 같은 반 애들보다 나이가 좀 많죠. 68이니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읍내에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하는 동생들을 위해 손수레에 장작과 밑반찬을 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때마다 참 미련도 많이 남아서 신세한탄 많이 했지요. 제가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학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백일장에 나가 상도 받았고 군대에서는 연애편지 대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이게 더 큰 거지 글 쓴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건설 현장에도 다니면서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나니까 제가 제 나이 58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이 몹시 아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검사 결과 후두에 물혹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혹이 생긴 정도야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못 참는 거는 제 가슴에 큰 돌덩이가 하나 자꾸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말 것인가? 내 끝은 여긴가? 이렇게 주저앉아야만 하는가? 이런 아주 저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그 길로 아주 유명한 문학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어렵게 문화생이 되어 7년 동안 수업을 받은 결과 소설가 수필을 등단했습니다. 소원풀이를 했지요. 그렇게 글을 쓰면서 나이도 들고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악기 중에서도 색소폰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마을에 오케스트라 반을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청강 수업을 좀 받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서 받으러 가니까 애들이 전부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구경은 할 수 있는데 악기는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내년에는 꼭 확 입학을 해서 니들과 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세요. 이듬해 정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원서를 쓰라고 중학교를 가니까 여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서 쓰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원서 쓰러 오셨어요? 나 쓸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원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들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니까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교감 선생님 제 11년 후배입니다. 중학교. 벌떡 일어나면서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원서 내려왔다니까 그 사이에 싹 달라졌어요. 형님 이 학교 오시면 저는 정근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이건 나 처리해줘. 그래서 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원서를 내밀면서 해달라 그래. 내가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너보고 너라 소리 안 할게. 그러면서 원서를 줬는데 그렇게 매정해 보이던 교감 선생님이 제 입학 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멋이 조금 빠진 게 있으면 쫓아와서 챙겨주고 그렇게 잘했습니다.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1학년 2반 교실에 떡 가 앉았는데 전교생이 전부 복도에 와서 빡빡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용기 있는 학생이 와서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입학 장소를 옮겼는데 입학 장소에 가니까 저쪽 내빈석에 쫙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면내 기관장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나도 작년에는 저 자리에 앉았는데 당장 그 자리로 뛰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날 꾹 참은 게 참 잘했다 싶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51년 만에 학교를 간 거잖아요. 수업 방식이라는 게 50년 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금 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영어는 원어민 교사가 와서 직접 하니까 또 이게 뭐인 건 몰라요. 아침에 딱 하면 원어민 교사가 굿모닝 하면 저도 굿모닝 하고 하루 종일 피해 다닙니다. 그랬는데 자꾸 귀를 담아서 들으니까 단어 하나만 들어도 그게 힌트가 돼서 손짓 발짓으로 다 통했습니다. 통하게 되는 그런 게 이거구나 생각하게 됐고 사실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애들이 저만 보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혼자 앉아서 먹고 한반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할 것도 없으니까 독서만 하고 체육 시간에는
다들 탁구 치는데 나는 탁구 칠 짝이 없어서 당구만 치고 앉았고 참 1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보내자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사회나 과학 같은 것은 조별 수업을 합니다. 개인 수업이 아니고 조별로 해서 이렇게 밑조 이렇게 해갖고 손들어서 하니까 거기서 애들한테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학교는 지각을 하면 명심보감을 2장을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애들이 그거 쓰기를 참 싫어해요. 한자 쓰기를. 그래서 나는 또 한자 좀 쓸 줄 안다고 내 한 장 써줄게 이래가 받아와서 써주면 좋아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면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할아버지가 썼지?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저에게 우유를 갖다 주면서 할아버지 이것 드세요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반 여학생들이 저를 책상에 앉혀놓고 양쪽 새끼손가락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그래 3학년 교실에 가서 애들아 우리 반 여학생들이 나 이거 해줬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깔깔 웃고 요즘은 그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등교를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책상을 밀고 안으로 술술 들어가요. 왜 그러니? 나는 이러니까 할아버지는 거기 계세요. 이러니. 그래서 또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 학생이 오더니 모자를 확 벗기더니 꽃가루를 갖다 씌우는 겁니다. 언제 나왔는지 케이크가 나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울면서 너가 한 보자. 내가 언제든지 복수할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너무 더웠어요. 더워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선생님께 허락받아가지고 한 애를 시켜서 야 카드를 주면서 너 가서 카드 콘 사와 이러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정말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수업 중에 체육입니다. 애들 크는 애들 따라가겠어요 이 몸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체력장을 하는데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나만 특별히 6바퀴 돌아래. 그래서 아이고 나는 끝까지 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학생은 6바퀴 도니까 다 없고 2바퀴는 저 혼자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학생, 선생님 다 거기서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승점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또 제 스스로 일을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그래서 애들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큰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나이에도 꿈이 있습니다. 배워서 큰 성공을 한다거나 출세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노력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는 게 즐겁고 그게 제 꿈이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대학까지 내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요즘 10대 애들은 꿈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할아버지는 꿈이 있단다. 너희들도 나처럼 꿈을 키우며 살아가기 바란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희우 씨가 다니는 경남 거창의 고등학교. 수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X 마이너스 베타 밑에 거 강연으로만 들었던 학교 생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요. 졸업 후 51년 만에 다시 입학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배움 그 자체가 선물과 같습니다. 게다가 방송 이후에는 학교 생활도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 나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동안에 애들하고는 엄청나게 가까워졌거든요. 입학 초기에는 낯설기만 했던 학교 생활. 손잡버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는 일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50살 차이나 나는 아이들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대단해요. 학교도 잘 다니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밝고 재밌거든요. 진짜 애들처럼. 늦깎이 학교 생활을 하며 변희우 씨가 늘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 덕분에 세대를 넘어 서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자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제자가 되지만 선배면서 제자 안 됩니까? 대선배인데. 입학과 동시에 새로운 꿈에 도전한 변희우 씨. 교내 오케스트라에서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꿈을 이뤄가는 68세 고등학생은 요즘 더없이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학교 잘 다니지, 건강하지. 지금 기분은 17살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